마피아와 이러쿵저러쿵 협상을 하는 동안 정부가 감수하게 된 수치스러운 굴욕. 겸손하고 정직한 공무원이 범죄 조직을 위해 상근으로 일을 하도록 허용하기까지 한 굴욕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말해 정부가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눈을 감은 채 현실 정치라는 늪지대를 건너가다 보면 실용주의가 지휘봉을 잡고 악보에 적힌 것을 무시한 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보면 불명예의 논리가 늘 어김없이 보여주듯 결국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몇 걸음 더 내려가게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해당 부처, 즉 국방부. 지금보다 정직했던 시절에는 전쟁부라고 불렸던 부처를 통해 국경에 배치된 부대에게 주요 간선도로, 특히 이웃한 나라들로 들어가는 도로만 감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일반 국도와 지방 도로는 목가적인 평화를 마음껏 즐기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와 더불어 군도, 좁은 길, 흙길, 소로, 지름길로 이루어진 복잡한 도로망도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다. 결국 부대 대부분이 막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명령에 상등병과 병참 장교를 비롯하여 사병들의 마음은 한결 밝아졌다.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서고 정찰을 하는데 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보다 군인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봉사의 가치의 중요성을 더 의식하는 하사관들은 큰 불만을 품었다. 그런 불만이 퍼져나가는 모세관 운동은 소위까지는 쉽게 도달했지만 중위에 도달했을 때는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대위의 수준에 이르자 그 힘은 다시 배가 되었다. 물론 아무도 감히 마피아라는 위험한 말을 큰 소리로 입 밖에 내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면 막사로 돌아오기 전 며칠 동안 벌어지는 일을 되돌아보지는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을 싣고 가는 많은 밴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밴마다 운전사 옆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경단원이 타고 있었다. 이들 자경단원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도장, 서명, 인지가 붙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는 병든 아무개 씨 또는 부인을 어떤 불특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분명하게 허가하는 것으로 군대는 각 밴을 탄 사람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훌륭한 하사관들은 이런 상황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묘한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자경단원이 군인에게 서류를 확인해 보라고 넘겨주면서 다 알지 않느냐는 듯이 눈을 찡긋 하는 일이 적어도 7번은 벌어진 것이다. 하사관들은 이 시골 생활의 에피소드가 멀리 떨어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점 고려하여 이것이 뭐랄까 수상쩍은 제스처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즉시 제쳐놓았다. 다시 말해 동성 또는 사실 이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양성 사이의 유혹의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원시적인 유혹의 제스처일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그것은 자경단원의 초조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스처였다. 물론 자경단원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마치 구조 메시지를 담은 병을 바다에 던지듯이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자 눈이 날카로운 하사관들은 이 밴들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면 늘 꼬리끝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유명한 고양이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병영으로 귀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고 뒤이어 사람들이 소리를 죽여 소문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야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을 퍼뜨리던 몇 사람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름 아닌 내무장관에게서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슬쩍 흘렸다. 야당 쪽 신문들은 병영의 감도는 불건강한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반면 정부에 가까운 신문들은 그런 도끼가 군 병력의 사기를 좀먹고 있다는 소문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럴듯한 근거를 대진 못했지만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와 더불어 죽지 못하는 병자들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사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잊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런 사실은 이 당시에 떠돌던 말, 또 카페에 죽치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되풀이했던 말로도 증명이 된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해도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서로 얼마나 총질을 해대건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 말이야. 당장이라도 왕이 나라의 단결을 극적으로 호소하고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육군과 공군, 물론 육지에 둘러싸인 나라에서 필요도 없는 해군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양군 수뇌부가 합헌 권력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성명을 내고 작가들이 선언문을 내고 예술가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연대를 위해 콘서트가 열리고 혁명적 포스터 전시회가 열리고 두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호소하고 주교들이 기도와 금식을 촉구하는 교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행렬이 거리를 걷고 노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흰색 팜플렛이 대량으로 살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심지어 연령과 조건에 관계없이 죽음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 들것 외바퀴 손수레, 구급차에 실려 또는 건강한 자식의 등에 업혀 수도의 대로를 따라 행진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행렬의 선두에는 커다란 깃발이 나부낀다. 여기 우리 죽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옆을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 물론 마피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운송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의 사건들에 비추어 이런 의심이 외려 더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의 적의 갑작스런 위협이 동족 상잔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성직자, 귀족, 평민이라는 새 신분, 이 나라의 진보적인 사상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 신분은 여전히 존재하거니와 어쨌든 이 신분들이 그들의 왕 주위로 또 이해할 만한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었지만 정부 주위로 모여드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진상은 흔히 그렇듯 몇 마디로는 요약할 수가 없다.